안녕하세요. 금일 조선, 해양과 관련된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을 순차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국제원유 가격 동향입니다. 국제원유 가격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공급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보다 미국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감소 발표로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에 있는 미국 구매자 관리협회에서 20가지 산업 분야의 구매 담당 책임자, 약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제조업 지수, PMI를 산출되고 매달 첫 번째 평일에 발표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자 배달, 고객 재고, 이연 주문, 신규 수출 주문, 수입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수는 50보다 클 경우 경기가 확장되며 50보다 작을 경우 경기가 위축된다고 판단합니다. 7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전달 48.5에서 46.8까지 떨어지면서 2023년 11월 이래 8개월 만에 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48.8인데 발표된 지수는 1.0포인트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선행지표인 신규 수주, 뉴 오어더즈 지수는 47.4로 내려왔으며 6월은 49.3를 기록하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원유 선물은 2024년 8월 2일 3.66% 하락한 배럴당 73.52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3.41% 하락한 배럴당 76.8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둘째는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4년 8월 2일 메가와트 시당 41.1유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급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하마스 지도자의 암살이 가자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분쟁 악화와 맞물리면서 중동에서의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는 주요 생산 지역의 천연가스 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주요 렌즈 소비자들이 불확실한 공급 전망 속에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는 천연가스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시젤 렌즈는 2개의 트레인 중 하나를 계속 수리하고 있어 호주 회사가 수출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시즌은 해당 지역의 수출 신뢰성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24년 8월 2일 MMBTU당 1.967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최근 기상 예보가 과도한 더위 경고를 완화하면서 가스 집약적인 에어컨 수요 증가를 줄이면서 이번 주 급등세를 다소 줄였습니다. 셋째는 컨테이너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 단기, 운임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2024년 8월 2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3,447.87 대비하여 115.2 하락한 3,332.67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CCFI입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중국의 항구 기준으로 11개의 운항 루트별 운임을 산정하는 것으로 16개의 선사의 운임 정보를 기준으로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일 발표된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주 2180.69 대비하여 47.21 하락한 33.48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항로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한 서비스 항로는 1567.82로 7.5% 하락하였으며 미국 동안 서비스 항로는 1831.63로 3%까지 하락했습니다.
유럽 항로는 3,684.44로 0.9% 상승하였으며 지중해 서비스 항로는 3,633.01로 1.4% 하락했습니다. 한국 항로는 548.56로 5.4% 상승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비의 변화는 세계 경제의 동향과 일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은 최근 발표된 여러 경제 지표 중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6월 2.6%, 7월 0.1% 하락한 2.5%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개인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소비할 돈이 사라지면서 물품을 구매력이 떨어지고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앞에서 설명드린 7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46.8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 감소하고 관련 컨테이너 운임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 전역의 공장 건전성을 측정하는 함부르크 상업은행 H쇼비의 최근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5, 8포인트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성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50포인트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유로존, 미국의 경기 하방은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의 해운 상황을 보면 파나마 운하 정체는 장마철이 도래하면서 파나마 운하 통항 정상화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운업계는 8월 초 1일 통항량이 가뭄 이전 수준인 35회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청 ACP은 장마철이 도래하자 예정보다 빠르게 흘수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1일 통항량을 7월 11일부터 33회로, 7월 22일부터 34회로 확대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을 공격하는 상황인 홍해 사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가 공습으로 사망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로 군사적 갈등이 다시 촉발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의 홍해 우회 항로 채택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톤마일 증가로 해상 운임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해상 운임비의 향방을 단언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홍해 사태로 우회 항로 이용, 하반기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를 위한 물동량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은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박 발주 및 건조 시장은 세계 경제 하락이 더욱 현실화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운반선 및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의 경우는 각국의 경기 하방 전환은 석유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선박의 수요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계 물동량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렌즈 운반선 경우는 날씨 변화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변화하고 이를 운송하는 선박의 수요도 함께 변화하므로 향후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투자와 업무에 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